2016년 3월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2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됩니다. 아침에 여수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남성이 발견됐고, 그 시신 검시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여수 시내에서 홀로 살고 있었던 60대 여성이 잠을 자다 숨진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가 연이어 들어온 겁니다.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두 60대의 시신. 사망한 60대 여성은 독거 여성이었어요. 혼자 사는. 그런데 이 여성이 안방에서 반듯하게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. 그냥 쓱 보면 혼자 살고 있었던 여성이 자연사했나 보네 싶은데, 그런데 이 경찰의 촉,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. 당시 시신에 엉켜있는 이불 2장이 덮여져 있었는데, 그런데 당시 날씨가 5도 정도로 밤에는 조금 춥다 느낄 수 있어서 이불 2장을 덮은 게 아주 이상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보통 자연사했을 경우에는 이불 1장을 덮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, 이불 2장이 엉킨 채 덮여 있었다? 이게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. 거기다가 이 60대 여성은 혼자 살고 있었고, 방이 안방과 작은 방, 그리고 작은 거실이 있었어요. 당연히 안방과 거실은 자주 이용했겠지만 작은 방은 안 쓰는 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안 쓰는 작은 방이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. 우선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현관 안쪽에 구토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. 누가 치우지도 않은 생구토. 그리고 방에도 2군데 정도 구토 흔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사망한 여성의 몸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전혀 구토 흔적이 없는 거예요. 거기다가 작은 방에 남색의 작은 단추가 떨어져 있었는데, 이 피해 여성의 모든 옷들을 다 확인해 봐도 이 남색 단추와 일치하는 옷이 없는 겁니다. 이 단추는 도대체 어디서 빠진 거야? 구토도 그렇고 단추도 그렇고 시신 상태도 그렇고,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여성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, 시신 확인 결과 이 여성의 얼굴이 약간 암적색으로 변해 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주로 목 부분에 압박을 가해서 목에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을 때 목을 막 힘으로 쪼으니까 그 힘에 모세혈관이 파손되면서 얼굴에 피가 안 통하니까, 이제 안 통하게 되니까 나오게 되는 시신의 흔적이래요. 그러니까 병으로 자연사한 분이라면 절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. 얼굴색이 암적색으로 변했다? 이거는 형사들의 경험상 주로 끈이나 손에 의해서 목 부분이 압박돼서 교살당해 숨진 시신에서 나오는 현상이다. 즉, 이 여성은 살해당한 거다.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. 이 여성의 작은 방 2m 높이에서 구멍과 끈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. 혹시 이 여성이 스스로 줄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건가? 하지만 이 피해 여성의 목을 딱 봤을 때 끈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면 자연스럽게 목에 철과상이 생겨야 되는데, 그게 없는데? 그럼 이 끈은 뭐야? 극단적인 시도를 한 흔적은 보이는데 숨진 이 여성의 몸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없다. 처음에 경찰은 자연사로 추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보고 타살인가?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이 여성의 목에서 에크니 발견된 거예요. 여기서 에크는 손으로 목이 졸렸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. 끈으로 목을 졸랐다면, 끈으로 목을 매달았다면 철과상, 손으로 목을 졸랐다면 에큰, 그리고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한대요. 이거를 청색증이라고 한다는데, 그런데 이 증상이 이 여성에게도 발견된 거예요. 얼굴은 뻘겋지, 손톱 밑은 퍼렇지,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살인 거예요. 경찰은 바로 이 숨진 여성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아침에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남성의 핸드폰 번호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. 뭐야, 이 2사람 아는 사이야?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이 2사람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.
일주일 전 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연인 사이 같기도 하고, 거기다 이 피해 여성의 몸 안에서 이 해수욕장에서 사망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된 겁니다. 이 말이 뭐냐? 이 두 사람이 성관계도 가졌다는 말이죠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력한 용의자로 해수욕장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. 피해 여성과 같은 날 발견된 사망한 또 다른 남성. 경찰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. 제일 먼저 한 건 이 60대 여성의 집 안에 해수욕장에서 이제 발견된 사망한 남성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숨진 이 여성의 부엌에서 소주병 2개가 발견됐는데,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숨진 여성은 평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소주는 누가 마신 거야? 거기다가 안방 쓰레기통에서 카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됐는데, 대형 마트에서 화장품을 산 영수증이었어요. 그런데 그 카드의 주인이 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그 남성인 거예요. 이 남성이 피해 여성한테 화장품을 사줬던 거죠.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의 작은 방에 있었던 남색 단추, 이 해수욕장에서 사망한 남성이 당시에 남색 셔츠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남색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. 혹시나 해서 맞춰보니까 맞네. 이 남성의 셔츠 단추가 왜 작은 방에 떨어져 있었을까? 거기다가 이 여성 집 3군데에 토사물, 구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여성한테는 구토 흔적이 없어. 그런데 웬걸?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남성, 입과 입 주변 그리고 바지 밑단에 토사물 흔적이 있네. 정황상 이 남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 여성의 집에 함께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. 그런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. 그냥 이 남성이 당시 그날 그 시간 함께 있었다는 건 명백히 맞아요. 하지만 같이 있다가 그냥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, 이 남성이 여성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. 그냥 두 사람이 여성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남성이 구토를 3번 했고, 그리고 안녕 잘가 하고 남성이 나온 후에 제3자에 의해서 이 여성이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. 하지만 얼마 안 가 살인의 직접적인 단서가 나옵니다. 사람이 목을 졸리게 되면 피해자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살기 위해 목을 조르고 있는 범인의 손을 막 긁게 돼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피해자의 손톱 밑에는 반항하면서 생긴 범인의 DNA나 보풀 혹은 혈흔 여러 가지가 묻어 나오게 되는데, 이게 이 피해 여성 손톱 밑에서 나온 거예요. 경찰은 바로 손톱 밑에서 나온 단서를 국과수에 넘겼고 그 DNA를 조사해 봤더니, 와, 역시나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일치. 즉,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고 살기 위해 피해 여성이 몸부림을 쳤구나.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발견된 걸까요? 목을 졸라 죽였다. 그 후에 본인도 자살했다. 이런 정황은 여러 증거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, 이 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계기는 모릅니다. 피해자, 가해자 다 사망해버렸잖아요. 사건의 진실에 대해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저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 두 사람이 6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였는데, 사망에 이르게 된 당일 3월 27일 날 이 남성은 바로 전날인 26일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에게 줄 화장품을 사서 27일 날 그거 들고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. 그리고 여성의 집 안에서 남성은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.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3시예요. 도대체 이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.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을 죽였고 본인도 2번의 극단적인 시도 끝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. 혹시 헤어지자고 해서 욱해서 여성을 죽인 거예요. 그리고 곧바로 후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요? 아니면
둘 사이에 돈이 얽혀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돈 문제로 욱해서? 아니면 또 다른 문제? 우발적으로 피해 여성을 죽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욱해서 죽이고 후회해서 본인도. 아니다. 아니네요. 이 또한 정확히 모르겠네요. 가해자, 피해자 두 사람만 아는 진실이니까. 가해자, 피해자가 모두 사망해 죄를 추궁할 사람이 사망으로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공소권 없음으로 진실이 묻힌 채 끝나버린 60대 남녀의 한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